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펙티브 자바 8번째 아이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펙티브 자바를 안 본 지가 한참 됐는데, 며칠 전에 유튜브 댓글로 이 시리즈는 더 이상 이제 안 하시냐고 댓글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네. 원래 이거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접을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걸 목표로 삼아서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꼭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또 다른 강좌를 기획한 게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근데 일단 이 책이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 번역서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전까지라도 뭐 일주일에 하나씩도 약간 버겁지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이 파이널라이저와 클리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파이널라이저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면 대부분 불필요하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걸 쓰면 이상하게 동작하기도 하고 성능도 안 좋아지고 이식성에도 문제가 있다. 파이널라이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기서 이식성이라는 건 아마도 자바 9에서 파이널라이저가 디플리케이티드 됐다는 점에서 이식성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 이 부분이 약간 애매했어요. 읽으면서. 자, 어쨌든 자바 9에서는 그래서 파이널라이저가 디플리케이티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프로젝트 버전이 지금은 1.8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라이저 예제를 보면 여기 그냥 오브젝트에 있는 메서드잖아요. 파이널라이저가. 그래서 어떤 클래스든 이거를 오버라이딩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파이널라이즈라는 메서드를. 이 메서드를 쓰면 이 메서드가 GC가 될 때 이제 호출이 되잖아요. 가비지 컬렉션이 될 때 이 메서드를 호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서드가 언제 호출될지 예측을 못해요. 이 객체가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호출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객체가 GC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GC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봐봐요. 이거 클린업이라고 해놓고 밖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야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이 객체의 스코프는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만이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잠깐만, 이거 스태틱이니까 샘플 러너 인스톨을 만들고 러너에 런. 자,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하면 이 finalizer example 타입의 이 인스턴스는 이건 레퍼런스가 아무튼 이거 인스턴스는 이 메서드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유효성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GC의 대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얘를 실행하면 저 런 실행한 다음에 1초 있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런 1초 지나서 끝났는데 얘 끝난다고 해서 얘가 GC의 대상이 얘가 레퍼런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얘가 호출되진 않잖아요. 그죠? GC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GC의 대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GC가 바로바로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nalize라는 메서드는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바 9에서는 이 finalize라는 메서드가 디플리케이티드 됐습니다.
그래서 클리너라는 걸 대신 써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얘를 쓰면 오히려 성능에 더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떤 객체를 GC를 할 때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GC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능에도 영향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이제 C++에 있는 디스트럭터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마치 C++에 있는 디스트럭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 근데 하지만 저는 C++를 모른다는 거. 하도 어렸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은 나지만 거의 뭐 이런 것도 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몰라요. C++의 디스트럭터가 뭔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깊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도 C++에 있는 디스트럭터는 자원 반납도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바에서의 자원 반납은 try finally 또는 try with resources로 하는 겁니다. 이 finalizer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finalizer랑 클리너의 단점 1. 언제 실행될지 모른다. 방금 말씀드렸죠? 단점 2.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그것도 역시 보여드렸죠, 방금? 실행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유효성이 끝났는데, 이 인스턴스는. 그리고 제가 1초나 기다렸는데, 결국에 실행이 아예 안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GC를 넣는다고 해서, GC를 호출을 한다고 해서 얘가 실제 GC가 이때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실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실행이 됐어. 우와, 실행이 됐네. 아니, 이건 보장을 못 하는 건데, 이거 호출한다고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 좋게 실행이 된 것 뿐이지, 이게 지금 됐다고 해서, 와, 이거 신기하네. 아까는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됐다고 해서, GC를 쓰면은, GC를 그때 하니까, 파이널라이저 코드가 그때 호출이 되겠구나 해서,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됐어. 와, 이게, 이게 되네? 이거 의존하시면 안 돼요. 네. 단점 2를 빼먹었네. 단점 2는 인스턴스 반납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finalize는 이제 finalize를 호출하는 거는 별도의 스레드로 finalize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얘를 이제 캐치해야 GC도 GC를 하는 스레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레드가 결국에는 finalize를 실행할 텐데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다른 작업이 만약에 바쁘면 이 작업이 계속 뒤로 미뤄져요. 근데 그러니까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계속 밀리면은 결국에 이 인스턴스의 자원 반납이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럼 결국에 계속해서 쌓여 있다가 out of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JVM의 객체가 계속 쌓여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능에도 영향이 있대요. 이 finalize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try with resources로 자원 반납하는데 12나노세컨이 걸리는데, 이 파이널라이저로 자원 반납하는 경우 550나노세컨이 걸린다고 하네요. 클리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6나노세컨이 걸렸다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 단점은 보안 이슈가 있어요. 보안 이슈가 뭐냐면 이게 약간 설명이 복잡한데, 자, 어떤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A라는 클래스를 B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B라는 그 클래스에 B가 이제 나쁜 놈이에요. 이 나쁜 놈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예외를 던져요. 그리고 finalize를 오버라이딩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인스턴스 생성할 때 예외 던졌을 때 이 객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죽어야지 정상인데, 죽을 때 finalize가 실행이 된대요. 그래서 finalize라는 이 메서드 안에서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또는 static field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자체가 GC가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죽어야 되는 인스턴스인데 finalize 때문에 좀비처럼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인스턴스 메서드도 접근이 가능할 거고, 원래는 사용을 못해야 맞는 인스턴스 메서드인데 그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면 일단은 아예 상속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뭐 파이널 클래스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얘는 확장을 해야 된다면 이 finalize라는 메소드 자체를 파이널로 만들어주면, A라는 클래스에서 파이널로 만들어주면 얘를 더 이상 상속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 자체가 좀 더 보안에 안전하게 되겠죠. 이 안에 어떤 아주 중요한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성이 됐을 때만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메소드가 있다면, 원래 그게 더 자연스럽지만, 이런 이상한 파이널라이저 어택이라는 그런 것도 좀 처음 들었는데, 이 책에서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제 자원 반납하는 방법이 이 오토 클로즈업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try with resources라고 해서 자바 7부터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억엔 그런데 어쨌든 자바 8에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자원 반납을 해야 되는 리소스가 있다면 이걸 이제 오토 클로즈업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run exception을 던지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안 던질게요. 안 던지고 그냥, 또는 던져도 뭐 런타임 익셉션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원 반납을 하는 거죠. 어디 갔어? 자원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소스가 있잖아요. 이 리소스에 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 반드시 이 리소스는 어디 갔지? 러너. 반드시 이 리소스는 쓴 다음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 클로즈를 반드시 호출을 해줘야 돼요. 사용하는 쪽에서,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쪽에서, 즉 여기서. 그걸 보장하려면 보통 우리는 try finally 불라고 쓰죠. 얘를 finally 블럭을 써서 저기서 뭐 예외가 던지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호출이 되도록,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널 체크도 하고. 그런데 자바 7부터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저기 오토 클로저블을 구현하고 있으면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일단 뭐 돌려볼까? 헬로 한 다음에 클로즈가 되죠. 근데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try with resources라는 방법으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야? 뭐냐? 이거 안 닫았구나. 코드가 제가 폰트를 크게 해놨더니 짧아가지고 이 뒤쪽이 안 보이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제가 명시적으로 클로즈를 호출 안 해도 try 블럭이 끝날 때 클로징을 해주거든요.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에 있는 클로즈를 호출을 해줍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자원 반납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권장해주고 있어요. 책에서는 finalize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럼 finalize랑 cleaner는 언제 써야 되는 거냐? 왜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 반납을 해야 되는 리소스 있죠. 이 자원 반납을 해야 되는 리소스는 근본적으로 원래는 추천하기로는 이 클로즈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try with 리소스를 사용해서 암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try finally 불라고 써서 명시적으로 하거나.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가정하에 클로징을 클라이언트가 안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안전망 삼아서 안전망 세이프티 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안전망 삼아 여기서 클로징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이해되세요? GC 할 때 누군가 혹시라도 나를 파이널라이즈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원을 반납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 하나가 더 있는데 네이티브 피어를 정리할 때 쓴대요. 그래서 이 네이티브 객체를 만약에 어떤 자바 클래스가 쓰는 경우에 이 네이티브 객체는 GC가 처리를 못한대요. 저도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야기라. 이게 일반적인 객체가 아니라서 GC가 어떻게 뭐 처리하는 객체가 아닌가 봐요. 네이티브 객체들은. 전 네이티브 객체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네이티브 피어가 들고 있는 리소스가 만약에 non critical한 자원이며 성능에 영향이 크게 주지 않는다면 클리너나 파이널라이저로 뒤늦게 처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참 그 조건문이 애매하죠? non critical. 그러니까 크리티컬하면 안 돼. 너무 크리티컬한 것들은 전부 다 클로즈로 밖에서 무조건 트라이 아까 봤던 이 방법으로 다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게 좋대요. 당연하겠죠. 크리티컬한 리소스들이니까 뭐 파일을 오픈한다던가 파일을 오픈했을 때 그 파일을 다시 닫아준다던가 아니면 JDBC 커넥션이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뭐 간혹 뭐 중요하지 않은 자원이라던가 뭐 성능에 크게 영향도 없다면 뭐 그런 경우라면 그런 네이티브 피어를 쓴 경우라면 파이널라이저나 클리너를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건데 겨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사용한다면 이런 정도의 역할로 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책에서 이 클리너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클리너를 안전망으로 삼아서 쓰는 방법.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쓴 방법은 원래 그냥 오토 클로저블만 구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클리너를 활용해서 안전망으로 파이널라이즈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코딩으로 보여드리자면 일단 여기다가 일단 자바 버전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10이 돼야 되고 일단 프로젝트 가서 10으로 바꿔야 돼요. 뭐야 이거 9 이상 해야 됩니다. 9 이상 9부터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금 10으로 바꿀게요. 10으로 바꾸면 일단 얘가 이렇게 디플리케이티드 됐다고 나오고 10으로 바꾼 상태에서 일단 코드가 잘 돌는지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 자바 10이랑 롬벅이랑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 되시는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롬복을 쓰면, 자바십에서 롬복을 쓰면 그 뭐 이니셜라이즈 익셉션인가 뭐 그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롬복을 빼놓은 상태예요. 롬복을 주석 처리해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리너를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클리너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너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얘를 써서 이제 클리닝을 해야 돼요. 근데 클리너를 이렇게 만들고 스태틱 메서드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클리너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클린어블을 써서 청소를 하거든요. 아까 인터페이스가 약간 잘 이해가 안 돼. 클리너에 클린어블이 있어요. 이 클린어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제 청소를 하려면 클리너가 아니라 클린어블이 필요하고요. 이 클린어블 가지고 클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어도 되겠지. 프라이빗이어도 돼. 스태틱 클래스로 실제 이 클리너가 클린을 할 때는 클리너블로 클린을 할 때 필요한 게 이 스레드가 별도의 스레드로 클린을 해요. 우리는 파이널라이저를 쓸 때는 그 파이널라이저를 실행하는 그 GC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아마 걔를 호출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클리닝하는 작업을 처리할 별도의 스레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러너를 만들어야 됩니다. 러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정의를 할 거니까 얘 보고 리소스 클리너라고 하고요. 러너블을 구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실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 이 안에다가 클리닝을 할 리소스가 여기 있어야 돼요. 정리할 리소스가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걸 정리하는 작업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 안에다가 절대로 이 샘플 리소스 타입의 리소스 여기다 레퍼런스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큘러 그 순환 레퍼런스가 생겨서 얘가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샘플 리소스는 얘를 참조해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성자에다가 먼저 이 클리너를 리소스 클리너라는 스레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리너블을 만들어요. 클리너블을 어떻게 만드냐면 클리너에다가 등록을 시키는 거죠. 이 인스턴스를 정리할 때 이 스레드, 이 클리너를 사용해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실제 클리닝을 하는 작업은 클로즈에서 우리가 안전망 삼아 여기서 이제 클린업을 가지고 클리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다 됐어요. 네. 파이널라이즈는 이제 안 쓰고, 자,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자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리고 권장하는 방법인 이 try with resource. try with resource는 뭐만 있으면 되냐? auto closeable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auto closeable이 있죠. auto closeable에 있는 close는 클린업을의 클린을 호출합니다. 이 클린업은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클리너를 사용해서 클린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클리너 자체도 등록을 해놨잖아요. 이 등록해놓은 이 클리너 자체도 이 인스턴스가 더 이상 필요 없고 GC의 대상이 됐을 때 어느 순간인가에 호출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리소스를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걸 호출하면 hello clean, 이거는 clean with try with resource를 사용해서 이제 클리닝을 한 거고, 일단 뭐 그냥 GC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샘플 러너로 만들어야 돼.
뭐냐? 무엇이냐? 무엇이냐? 아, 졸린가 보다.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가 눈이 감기네. 와.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런 실행하고 나서 이 리소스는 더 이상 샘플 리소스라는 건 더 이상 사용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단 GC 안 하고 그냥 해볼까? 그러면은 GC가 안 되고 그냥 끝난 거니까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도 안 돼서 자원 반납이 안 됐죠? GC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면 됐네요. 근데 이거 절대로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되긴 됐는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제가 참고한 문서들이랑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잠깐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었네요. 그 자바 10에서 재밌는 거, 그 트라이 위드 리소스 쓸 때 재밌는 거 할 수 있었는데, 그거 깜빡했네. 그래서 그것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트라이 위드 리소스 아까 이렇게 있었죠, 코드. 자바 10부터는 이게 가능합니다. 요게 가능합니다, 요게.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네? 이게 뭐라고 자바 10에서. 다른 언어에서는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이거. 특히 C샵에서 진짜 밥 먹듯이 쓰고 있는데, 이거. 봐. 되게 편해요. 아, 참. 이게 뭐라고 자바 10에서 이제 겨우 이게 들어왔네. 그것도 되게 국지적으로. 이게 아마 로컬에서만 되죠? 로컬 변수에서만. 밖에서 안 되고, 그죠? 이런 데서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왜 안 될까? 이건 왜 추론을 못 할까?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건 되면서. 아무튼 하위 호환성이 또 걸려 있겠죠, 뭐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게 돼요, 자바 10부터.